예, 안녕하십니까. BS 안양의 이민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데이터 노우즈를 만난 지 벌써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그 전에 한 20개 넘는 프로테크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이 이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진짜 시각화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프로테크 기업은 데이터 노우즈가 저에겐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고 같이 협업하게 됐고 지금은 오늘 참여하신 저기 플렉시티라 아니면 데이터 노우즈 그리고 한국자산매입 이 세 개 기업과 거의 뭐 한 가족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뭐 처음으로 뭐 도입해서 시행착오는 겪고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건설사들이 겪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의 어떤 요즘의 삶이 이런 느낌이라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산 너머에 저 초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원을 계속 여기가 다 건설사 직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초원을 향해서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양가 아니면은 리스크 없는 사업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네 번째 제너레이션, 여태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미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GPT한테 물어본 내용인데 이제 이게 애프터가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은 이제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고 분석 방식은 뭐 AI를 활용해서 분석이 되고 시장 트렌드 파악은 뭐 과거에는 뭐 대규모 흐름으로 이제 느낌적으로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 단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어떤 시스템이 깔려야 될 것이고 뭐 투자 수익성 예측은 이제 뭐 공실률 뭐 임대료 추이 같은 것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 외의 것들 뭐 위험 분석 뭐 대상 지역 선적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씩 그렇게 완성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네 번째 어떤 그 4세대 프롭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롭테크 기술과 좀 엉성하게 뭐 결론이 나는 그런 프롭테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이제 네 번째의 어떤 4세대 프롭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이제 부동산과 건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한 2, 3년 된 자료고요. 뭐 보시면은 뻔하죠. 뭐 정보통신이라든가 IT 기술 같은 경우는 탑티어로 가장 그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거고 그리고 저기서 건축은 건설이 아니라 뭐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뭐 민간 R&D, 운송, 창고, 교육, 유통 이쪽은 어느 정도 발달, 중간 정도 레벨의 어떤 발달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부동산과 건설 쪽은 이 굉장히 산업 구조가 복잡해서 좀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테크 기업이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 9가지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산업의 그 복잡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전통적인 업무 방식과 문화. 세 번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준화 부족. 다섯 번째,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 인력은 이제 IT 인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규제 법적 문제. 그리고 일곱, 그 보안 및 프라이버시, ROI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이거는 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서 좀 파랗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프롭테크 기업이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것은 우리가 실제 실무자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보여드린 5가지를 핵심 3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그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두 번째 기존 사람의 경험과 문화, 세 번째 실질적인 실무자의 어떤 부재, 이 3가지를 극복하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에 올바르게 이 프롭테크 기술을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허들을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프롭테크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우리가 이거를 진짜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봤을 때 회사 뭐 A, B, C라는 실제 기업인데 이름만 공개 안 한 건데,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뭐 1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직원은 21명, 뭐 시장 분석하는데 50억 투자를 받고 직원 24명, 뭐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토지 가치나 이런 걸 평가하는 기업인데 74억을 투자받고 직원 수가 26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면 투자금 합계가 225억 원의 인원수 71명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간단히 말하면 본부급의 어떤 투자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뭐 회장님이 움직여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실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자한테 요구되는 이 프롭테크를 도입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뭐 경영단에서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한 금액은 한 10억 원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20억, 30억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투자금은 뭐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한 50에서 100억. 게다가 여기 프롭테크 기업들에 있는 대표님들은 이렇게 평범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엄청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기업에 과연 데려와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비용이 왜 발생하느냐, 이제 부동산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지제참에다 흩어져 있어서 그걸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낭비되고, 그리고 그걸 또 시각화시키고 기능화시키고 그 데이터끼리 연결시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슷한 뭐 사이트 뭐 그냥 뭐 랜딩 페이지 같은 거야 금방금방 만들죠. 근데 여기에는 뭐 아까 전에 보셨던 자동 설계, AI 뭐 AR, VR 이런 것도 프로테크에 들어가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뭐 비용을 높이는 요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 이제 개발 사업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프롭테크에 요구하는 정확도가 100%입니다. 근데 실제로 프롭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 정확도라는 것은 한 80% 정도 정확도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게 납니다. 안 맞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이제 뭐 데이터 노즈에서 다 제공받은 자료고요. 이제 미래 예측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세로로 빨간 선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선 이후로는 이제 미래 예측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거를 과거로 돌려서 현재 시점을 예측을 하는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거의 10년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이 AI들이 왜 이렇게 결론을 냈을까에 대한 레포트를 한 몇백 장을 데이터를 보면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각 지표별로 AI가 제대로 봤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러고 해서 뭔가를 내부를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비드 19 같은 그런 굉장히 큰 패닉을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맞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곤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굉장히 그 인식을 막는 그 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술자의 구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에 있는 각 그 항목들을 보면은 이게 데이터의 카테고리입니다. 마스에서 발췌했는데, 근데 이것들을 다 누군가 한 명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프로젝트의 헤게모니를 주관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데이터들을 어떤 기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이론 보면은 이제 뭐 시세 기준이 어디고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고 어디서 가져왔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IT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플렉시티가 뭐 자동 설계를 제공하고 그리고 데이터 노즈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 만들겠어 라는 어떤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물론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그 프로테크 기술을 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프로테크인데 그 단계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 구도마다 사업의 어떤 형태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핵심 능력이 필요한데 뭐 데이터 분석 능력, IT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사업의 경험. 근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런 인재를 키워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데이터 기술은 LTE다. 이게 제가 그 LTE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가져온 건데 롱텀 에볼루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 좋은 프로테크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회사가 크게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보여준 어떤 그 설산을 오른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스티븐 잡스가 말하는 A급 인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앉혀놓기만 해도 알아서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팀빌딩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요즘은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의 기획자랑 디자이너 정도만 붙으면 좀 AI를 통해서 많이 자동화가 돼서 큰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처음에 일단 기획자, A급 기획자를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좀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고요. 근데 보통 이런 조직이 형성되면 개발사업 전문가 쪽에서 조금 좀 호응을 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다음 방법은 과제를 너무 큰 거를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미래 분양가를 예측해보자 막 요런 과제는 아니고, 일단은 뭐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약간 논문급 주제로 하나 둘씩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던져주면서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 하다 보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차를 운전을 하지만 레벨 2에 약간 불안전한 상황에도 우리는 활용을 하죠. 왜 우리 이거는 활용을 할까요?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이제 모든 자율주행이 시스템이 되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반쪽짜리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이 반쪽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인간이 분석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 데이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걸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답을 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 레벨 2라는 과정을 겪지 않은 회사가 과연 레벨 3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한 회사가 만약에 레벨 3 단계로 가는 순간 이제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어떤 IT 기술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건설업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는 뭐 시스템이 분석해주고 인간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프로테크 기업한테 맡겼는데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그거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활용해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이제 인간이 분석하고 시스템이 분석하는 거를 서로 좀 맞춰가면서 피드백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를 전체를 뭐 시장 분석은 이걸로 끝내 이럴 게 아니라 시장 분석에서 뭐 인구 이동 정도는 이걸로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뭐 한 달에 하나만 해도 1년에 12개입니다. 그걸 하나씩 바꿔나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좀 조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현재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마스가 지금 현재 아마 활용하시게 될 때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라이센스 계약은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초기 단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개발 기업이 프로테크 기업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몇 개 계정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장점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낮으면서 기술의 적용은 굉장히 쉬운 거죠. 하지만 단점은 자체적인 기술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분석에 대한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제공되는 컨텐츠 안에서 내가 활용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구조는 제가 짜고 있는 구조인데,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기업이 있다면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에 이제 프로테크 기업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테크 기업이 실적을 내면 그 실적이 나는 만큼 그쪽에게 수익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이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크 기업이 뭐 특화된 솔루션을 이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다르게 우리랑 엄청 선순환 계속적으로 수익이 더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그 프리미엄한 서비스로 우리 기업은 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넥스트 스테이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하나의 컨소시엄을 좀 형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어떤 동종 계열의 어떤 건설사들은 이 하나의 기업들과 함께 기술적인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조직을 갖추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연구 조직을 이제 외부의 어떤 프로젝트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가지고 이제 뭔가 수익을 계속 창출돼서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윈윈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준비한 건설사의 그 프로테크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